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나도 꿈속이요. 이가 저것이 꿈이로다. 꿈깨이니 또 꿈이요. 푸른 숲과 드넓은 바다를 품은 장흥은 과거와 현재, 문학과 예술이 공존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밤사이 조업을 나갔던 배들이 하나 둘 포구로 돌아옵니다. 바다는 넉넉하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내어주었습니다. 정직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의 공간과 시간은 그 자체만으로 한 편의 시가 되고 소설이 됩니다. 장흥은 100명이 넘는 문인들이 나고 자란 문학의 땅입니다. 풍경은 시, 삶은 소설이 되는 우리네 인생길이 이곳에 있습니다. 고즈넉이 서 있는 한승원 선생의 시비. 보림사가 있는 곳이 유치라는 곳인데요. 그 유치 산봉우리들이 강원도 걸작이처럼 좀 높아요. 실제로 굉장히 경사도 심하고요. 근데 그 봉우리들이 거의 어깨를 맞닿고 있다는 뜻이 표현하고 거기다가 또 작대간을 걸치면 닿을 수 있다. 이런 게 상당히 시적으로 기가 막힌 표현들인 거죠. 마르지 않는 문학의 셈이자 창작의 고향인 바다를 따라 한승원 선생의 작품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한국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수많은 장흥의 작가들. 그들이 살고 그들이 작품 속에 녹여낸 장흥은 지역 곳곳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시인 곽재구는 장흥을 두고 열애처럼 쏟아지는 끈적한 소설비가 내리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곳곳에 펼쳐진 산과 들과 바다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가슴을 파고듭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송기숙 작가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자푸제라는 길인데요. 송기숙 선생님이 장흥중고등학교를 다녀요. 장흥중학교하고 장흥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문학소년이었던 송기숙이 이 길을 걸으면서 나중에 본인의 대표작이 된 자락골의 비가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양문이 무덤에 대해서 구상을 했던 그런 길입니다. 송기숙 작가가 그랬듯 발걸음을 조금 늦춰 사색에 잠겨봅니다. 선악동 마을은 이청준의 소설 선악동 나그네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소설 속 선악동은 사람과 자연이 교감을 이루는 장소이자 삶의 한이 예술적으로 승화되는 공간입니다. 나도 꿈속이요. 이가 저것이 꿈이로다. 꿈깨이니 또 꿈이요. 깨인 꿈도
죽어가는 인생 부질 없대. 빗소리도 님의 소리, 바람 소리도 님의 소리. 오직 소리 하나에 일생을 바친 아버지와 눈이 먼 소리꾼 딸, 그리고 그들을 버리고 떠났으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 누이를 찾아 헤매는 오라비는 모두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쑥 내 머리 귀신 형용 정마국방의 잔자리에. 이청준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사람의 한을 치열한 예술혼으로 승화시키는 예술인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작품 속 마을에서 일상을 보내는 주민들, 선악동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산을 가리키면서 자, 저 산을 봐라. 학이 쫙 앉아있는 모습 아니냐. 이게 제일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을이 바로 우리 선악동 마을이죠. 선악동 마을은 날아오르는 학의 품 안에 안긴 마을입니다. 학이 날아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는 관음봉 산자락에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청준 작가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청준 생가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머금은 공간이면서 소설 눈길을 탄생시킨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청준의 소설 눈길은 작가 자신의 인생과 경험을 녹여낸 자전적 소설입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자수성가한 주인공은 어머니와 고향집이 그리움의 대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는 서로에게 자식 노릇, 부모 노릇을 못한 채 살아왔기에 서로에 대한 거리감을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노름과 주벽으로 집안이 파산을 겪은 후부터 아들과 어머니는 남남과 다름없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던 어머니가 늘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나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버텨온 세월, 어머니의 고단함도 쌓여만 갔습니다. 아들은 자신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 어머니를 외면해왔고 고향집을 찾는 일은 부담이 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붕을 고쳐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런 마음을 아들에게 섣불리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을 알고 있었던 아들. 하지만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사실 그동안 아들이 피하고 외면해 온 것은 지난 과거였습니다. 우연히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털어놓는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된 아들은 마음이 먹먹해져 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모른 채 지나온 속사정과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옛집에서 아들과 마지막 밤을 보냈던 날, 그리고 매정한 아들을 떠나보내고 돌아오던 하얀 눈길. 어머니는 아들이 지나간 발자국마다 눈물을 뿌리며 아들의 성공만을 빌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뒤늦게 알게 된 아들은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고선 가벼운 마음으로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실제 이청주는 눈길이 혼자 쓴 소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랜 세월 가려져 온 과거의 진실을 어머니와 아내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소설은 쓰여지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이청준의 인생을 녹여낸 눈길. 장흥은 작가의 인생과 작품을 모두 품고 있습니다. 기암괴석의 모양새가 왕관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천관산. 자연이 품은 문학작품은 이곳에도 있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글귀들이 마음을 울립니다. 장흥에서 탄생한 수많은 문학작품들,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수많은 문인의 작품들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이청준 선생이 자흥에 오셔가지고 메모지에다가 자기의 문학 작품의 무대가 되는 것들을 자흥의 지도를 쭉쭉 이렇게 그려나가면서 저희들한테 설명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흥군의 최초의 이청준 문학지도가 되는 거죠. 그 힌트를 얻어서 자흥군 문학지도를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 청과문학관에 소개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생가타와 그 다음에 이제 작품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을 자흥군 문학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백숲에 들어서면 수직으로 길게 뻗은 편백나무의 기세에 우선 놀라게 됩니다. 한낮에도 어둡게 느껴지는 이곳. 나무 정령들의 호령이 울려 퍼질 것만 같습니다. 문학의 혼이 짙게 배인 장흥의 숲.
숲길을 걷다 보면 나무의 향기와 청량한 공기가 동시에 밀려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남쪽의 끝 정남진 장흥. 이곳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민족 정기의 표상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에는 안중근 의사의 넋을 기리는 곳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영정사진이 모셔져 있는 이곳. 후손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한 장흥 지역의 유지 안홍천 씨가 해동사를 지어 안중근 의사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보림사는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한 곳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건립된 3층 석탑. 기단석부터 상륜부까지 원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석탑은 드물다고 합니다. 보림사 석등은 안정된 균형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편평하게 처리된 콧등이나 두드러진 인중, 유난히 크고 긴 두 귀의 표현은 이제까지의 불상에서 볼 수 없었던 개성이 강한 인상입니다. 범종은 은은하고 여운이 긴 소리를 냅니다. 범종의 의미는 종소리를 듣는 순간만이라도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절 마당에 서서 둘러보면 가지산 봉우리들이 연꽃을 닮았습니다. 보림사가 연꽃 한가운데 자리 잡은 셈입니다. 아름다운 풍광이 즐비한 장흥. 기산마을은 관서별곡을 지은 백광홍 선생이 태어난 마을입니다. 관서별곡은 25년 후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강 정철이 관동별곡을 짓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동별곡에 비해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기산마을에서는 백광홍 선생의 작품과 그를 이어온 후세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8명의 문장가가 나왔어요. 그 중에 그 기봉 백광홍 선생님의 관서별곡, 그 이후로도 그 많은 문인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관서별곡은 호남 지방을 조선조 시각문학의 선도 지역으로 만들었고 장흥을 예술과 문학의 본고장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관서 명승지의 왕명으로 보내심에 행장을 다스리니 칼 하나뿐이로다. 연조문 내달려 모화곡에 넘어드니 귀심이 빠르거니 고향을 생각하랴. 기봉 백광홍 선생은 자신의 생각과 심회를 격조 높은 시적 표현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문학의 고장 기산마을은 차향이 그윽하게 풍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푸른 이끼가 낀 동전 모양의 차라는 뜻의 청태전. 이름이 독특합니다. 오랜 세월을 간직한 청태전. 전통 발효차인 청태전은 삼국시대부터 시작해 천년 전통의 맛과 향을 품고 있습니다. 청태전이 그 보림사 1300년이 된 그 사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 창성탑비에가 그 청태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고요. 장흥은 문인들이 많아서 예전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거나 길을 떠날 때 항상 그 보찜에다가 엽전처럼 달랑달랑 매달아서 그 물에 타서 먹었거나 가루를 먹었다고 그래요. 장흥 선현들의 훌륭한 한시를 서예로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여기인. 글씨는 그 사람과 같다는 믿음으로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붓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예로 단장한 한시, 또 다른 기품을 더했습니다. 목소소료 죽소소 얼레빗으로 빚고 또 삼빗으로 빚었더니 산발 초분 슬자여 살라란 머리 가지러지고 이 절로 없어지네. 안득대소 천만처 어찌하면 천만처나 되는 큰 빚을 얻어다. 진소 금수 슬무여 백성들 속에 들끓는 이때들을 다 없이 할고 큰 빚을 이제 얻어다가 머리에 이를 없애듯이 백성들 속에 있는 탐과 논리들을 다 없앨 거라는 우위각이 든 아주 걸작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과 선, 획으로 이어지며 피랍의 강약, 먹의 농담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묘한 조형미를 자랑하는 서예. 서예로 남겨진 한시는 더 오래도록
후세에 전해질 것입니다. 장흥은 산과 들, 바다, 강, 호수가 모두 문학의 현장입니다. 장흥 출신의 현역 등단 작가만 120여 명. 송기숙과 이청준, 한승환 역시 등량만에서 문학적 소양을 키웠습니다. 풍경은 시, 삶은 소설이 되어 우리네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